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투나잇의 권성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 자금세탁 방지기구가 암호화폐 취급 업소에 대한 국제 기준 등을 밝혔습니다. FATF는 지난 25일 프랑스에서 열린 총회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해 자금세탁 관련 국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안내서 개정 작업과 구체적 이행 방안은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안내서에는 취급업소의 범위나 사업 모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고객 확인, 기록 보관, 전신 송금, STR 등의 적용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FATF는 가상자산이 불법 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할 당국이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FATF는 자금 세탁 방지 부분에서 북한에 대한 최고 수준 제재를 이번에도 유지했습니다.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S10에 블록체인 기능을 탑재한 앱이 설치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빌 그레이엄 시빅센터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19에서 갤럭시 S10에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라는 이름의 앱이 탑재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앱은 프라이빗 키 보관 역할과 암호화폐 지갑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해 코스모 체인의 코즘, 엔진 프로젝트의 엔진 등이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프트포스 결제 기능도 제공될 전망입니다. 소프트포스란 안드로이드 기기의 포스 어플리케이션으로 NFC가 탑재된 모바일 기기에 내려받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결제하는 비접촉 결제 방식입니다. 업계는 대기업들의 동참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일상생활에 더 빨리 스며들 것이라며 삼성의 암호화폐 지갑 도입을 반기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한국 시간으로 다음 달 1일 실행됩니다. 이더리움 측은 이더리움 블록 728만 번째에 예정된 업데이트, 콘스탄티노플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드 생성 날짜에 따라 계획된 날짜 전후로 하루 이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업그레이드는 지난달 17일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에 따라 실행될 예정이었으나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돼 연기됐었는데요. 이더리움 측은 같은 블록에서 2개의 프로토콜 업데이트가 예정됨에 따라 콘스탄티노플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명칭을 변경한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플랫폼 내 효율성 향상과 난이도 폭탄의 연기와 이더리움 블록 보상 감소 효과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난이도 폭탄은 블록체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보상받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퍼즐 난이도를 뜻합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JP모건이 자체 암호화폐를 통해 일반 결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는 지난 26일 열린 연례 투자자 행사 질의응답 세션에서 JPM 코인을 일반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당초 JP모건은 JPM 코인을 두고 미 달러와 1대1로 가격이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은행 내부와 기업 간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웹사이트에도 JPM 코인을 개인에게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명시했었는데요. 일반 결제에 활용되면 개인 고객이 JPM을 소유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앞서 다이먼 CEO는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평가하고 암호화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2018년에는 사기 발언을 후회하지만 비트코인 투자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 블록체인학회 디사이퍼가 블록체인 사업의 효용성을 평가했습니다. 26일 서울 강남 논스에서 디사이퍼는 블록체인이 효용이 있는 기술인지를 논의하며 공공분야 블록체인 활용 현황 분석과 도입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석을 진행한 이동헌 디사이퍼 연구원은
공공 분야 블록체인 활용 사례 27건 중 5건은 블록체인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과 지역 화폐가 대표적인 예시였는데요. 외부 정보를 체인상에 기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디사이퍼는 대기업의 블록체인 활용 사례 분석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월마트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상품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웨더의 권성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전 세계 코인 날씨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삼성전자가 최근 갤럭시 S10에 블록체인 기능을 탑재한 앱을 설치했죠?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라는 이 앱은 암호화폐와 프라이빗키 보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키 저장과 거래, 계약 서명 기능뿐만 아니라 기존 지갑을 가져올 수도 있고 새로운 지갑을 만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삼성은 어떤 암호화폐와 D앱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나오는 소식의 대부분이 정황과 추측일 뿐이죠. 그래도 확실한 것은 암호화폐 중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지갑으로는 엔진 월렛을, D앱으로는 코스모 체인을 탑재합니다. 삼성의 이번 행보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대중화에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정부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더욱 맑은 날씨를 만들어주고 있네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관세청, 한국조폐공사,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블록체인 세미나를 열면서 기술 도입 후 공공서비스 품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고 합니다. 국내 날씨 이 정도로 유지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 주 국내 날씨는 맑음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농업 기술이 혁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품 생산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국제농업회어 개회연설에서 블록체인이 첨단 농업 기술의 전형이라며 원재료부터 포장까지 각 단계를 감독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미국 등과 경쟁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의 단합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농업계가 비유럽권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않도록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물론 농업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더 빠르고 안전한 기술이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마크롱 대통령 말대로라면 미래에는 블록체인 도입 국가 간 경쟁이 굉장히 심화될 수도 있겠네요. 프랑스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단 2개의 기업만이 암호화폐로 세금을 지급했습니다. 최근 오하이오주 재무장관은 한 포럼에 참석해 암호화폐로 세금을 낸 기업의 영수증 2개를 확인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11월 오하이오주는 기업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 세금 납부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단 2개의 기업이라는 점이 조금 아쉽지 않나요? 아직 많은 기업이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미국의 투자가 워런 버핏이 비트코인에 대해 혹독한 평을 내렸네요. 워런 버핏은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두고 가치가 없으며 망상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사기꾼들을 끌어들인다며 강도 높은 비판까지 했는데요. 투자왕이 이런 발언을 했으니 미국 내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높아질 것 같네요. 미국의 날씨는 흐림입니다. 태국 의회가 토큰형 자산의 발행을 허가하기 위해서 증권거래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시장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증권형 토큰이잖아요. 이번 개정안이 발효되면 토큰 형태로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고 유통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태국 주식법에 따라 STO 역시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태국은 꾸준히 암호화폐 과세 및 ICO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제한하기보다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네요. 태국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에도 곧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웨더의 권성이었습니다.